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던 뉴욕의 작은 가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그깟 커피 한 잔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단순한 맛이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잔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힘, 커피 한 잔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힘. 과연 그 작은 한 잔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할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카페에 불을 켭니다. 블룸 카페의 작은 간판이 맨해튼의 좁은 골목길을 밝히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죠.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은 그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역사고 전통이며 저에게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오시는 마사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셨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사 할머니, 오늘도 변함없이 일찍 오셨네요. 당신 할아버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이 카페의 첫 손님이었단다. 그 습관이 70년째 이어지고 있지. 저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개발한 로스팅 방식으로 만든 드립커피의 깊은 향은 우리 카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3번 걸러내는 독특한 추출법은 블룸 카페만의 비법이었죠. 저는 그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며 매일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니 어제의 매출은 겨우 임대료의 절반을 채울 정도였어요. 맨해튼의 임대료는 매년 폭등하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커피 원두 가격마저 2배로 뛰었습니다.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남겨준 적금 덕분이었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보고 마사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요즘 장사가 쉽지 않아서요. 세상이 많이 변했지.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기다리지도 않잖아. 당신네 커피는 정성이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니까.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주문과 동시에 커피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반면 우리 가게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려야 해서 시간이 걸렸죠. 오후가 되자 몇몇 젊은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했습니다. 우리 카페의 자랑인 드립커피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떤 손님은 커피를 받자마자 사진만 찍고 한 모금 마신 뒤 자리를 떠났어요. 그 광경이 마음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카운터 유리에 작은 종이를 붙였죠. 블룸 카페는 다음 주 금요일부로 70년의 영업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적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땀방울, 그리고 제 청춘이 담긴 공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어두운 실내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잔의 커피를 내려 천천히 음미했어요. 쓰디쓰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 할아버지의 레시피. 이제 이 맛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맨해튼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불빛은 너무 작았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 걸까요? 마지막 한 주 저는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마무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마지막 영업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소문을 들은 단골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맨해튼엔 커피 파는 곳이 거의 없었대요. 저는 단골 손님께 말했죠. 그때 블룸 카페는 진짜 커피 맛을 알려주는 곳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커피 교육을 한 셈이죠. 그랬지. 당신 할아버지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 메뉴도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뉴북을 보면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메뉴도 없었습니다. 원두와 추출법으로 맛을 구분하던 시절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신념이었고 저는 그 신념을 이어왔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는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SNS에서 곧 사라질 명소라며 우리 카페가 퍼졌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커피보다 사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왔어요. 그들은 메뉴판을 보더니 실망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요? 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통 드립 커피만 취급합니다. 그럼 라떼는요? 죄송하지만 그런 메뉴는 없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뭔가 말하다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한국? 인스턴트 문화지. 커피의 깊이를 모르는 나라잖아. 솔직히 저에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봤던 한국의 믹스커피, 그건 그냥 가짜 커피였죠. 할아버지가 갈고 닦은 로스팅과 추출 기술에 비하면 너무 가볍고 얕아 보였어요. 오후엔 또 다른 한국인 손님들이 왔고 그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중 한 분은 제 설명을 듣고 드립 커피를 주문했죠. 어떠세요? 하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데 너무 써요. 설탕 없나요? 설탕이라니 로스팅의 깊은 맛을 설탕으로 덮겠다는 거죠? 속으로 실망했어요. 역시 그들은 달콤한 맛만 찾지. 진짜 커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 하루 종일 응대를 하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진정한 커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인증샷을 찍으러 왔죠. 제 자존심은 무너졌고 폐업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고 문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70년 전 이 문을 열던 할아버지의 설렘과 희망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버린 세상,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커피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 카운터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닫기 전에 한 잔만 더 마실 수 있을까요? 가게를 닫으려던 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훈 씨였어요. 10년 넘게 우리 카페의 단골이었던 5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꼭 들러 조용히 책을 읽곤 했습니다. 정훈 씨 어서 오세요. 물론이죠. 마지막 손님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가 항상 주문하던 드립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정훈 씨는 우리 카페에 몇 안 되는 진짜 커피 애호가 중 한 분이었죠. 그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원두 본연의 맛을 음미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네요. 변화는 때로 아프지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커피를 건네며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었죠. 엘리사,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훈 씨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몇 개의 작은 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죠. 이게 뭔가요? 한국의 믹스커피입니다. 제가 한국에 출장 갈 때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믹스커피라고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를 정훈 씨 같은 분이 마신다고요? 그것도 우리 카페의 드립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 손님들이 많이 왔더군요. 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걸 보니 말이에요. 네, 그랬죠. 하지만 엘리사, 커피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화가 담겨 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문화라고요?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그 분말에 무슨 문화가 있다는 걸까요? 지친 날엔 이런 것도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정훈 씨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봉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정훈 씨조차도 결국 진정한 커피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네, 기회가 되면요. 저는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정훈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고 떠나기 전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 할아버지의 커피는 정말 특별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특별함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훈 씨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어로 뭔가 쓰여있는 작은 스틱들. 그것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블룸 카페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끝이 났군요. 70년의 역사가 정훈 씨의 이상한 선물과 함께 마무리되다니 운명이 농담을 치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저는 그냥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이 떠올라 그러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맨해튼의 불빛 아래서 저는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달라진 세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면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미안해요, 할아버지. 제가 카페를 지키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는 정훈 씨가 준 믹스커피 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심코 바라보았어요. 피곤함이 몰려왔고 커피 한 잔이 당기는 순간이었죠. 평소라면 드리퍼를 꺼내 정성스레 커피를 내렸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 순간의 호기심이었어요. 어차피 이제 블룸 카페는 끝났고 저의 커피 철학도 무너졌으니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머그잔에 스틱 하나를 뜯어 부었습니다. 갈색 가루가 잔 바닥에 수북이 쌓였어요. 끓는 물을 부으니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코가 찡했어요. 이게 커피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면 실망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첫 모금을 마셨어요. 예상대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크리미했죠. 원두의 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모금을 마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카페에서 놀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실수로 커피를 쏟았고 할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는 대신 달콤한 핫초코를 타주셨습니다. 괜찮아, 엘리사. 때로는 달콤한 것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할아버지의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었네요. 그런데 왜 저는 그 기억을 잊고 있었을까요? 왜 할아버지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만 기억하고 그 따뜻함은 잊고 있었을까요? 믹스커피를 계속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단순한 음료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정제된 맛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이게 정훈 씨가 말한 따뜻함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건 맛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커피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로스팅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것이 진짜 비밀이었던 거죠. 잔을 비우고 나니 묘한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믹스커피 한 잔에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선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건 입맛이 아니라 고집이었고 그것은 어쩌면 필요한 붕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블룸 카페 없는 첫날이 되겠죠. 그 생각에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도 함께 있었어요. 호기심, 그리고 작은 희망 같은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커피는 맛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엘리사. 폐업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내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냥 그렇게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센트럴파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여기 커피가 맛있어요. 제가 종종 오는 곳이에요.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날 드림 믹스 커피 마셔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셨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말에 정훈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저에게 주신 건가요? 정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자신이 대학생 시절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당시 그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문화적 충격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는 길을 잃고 헤매다 작은 구멍가게에 들어갔대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셨어요. 그때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커피 한 잔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훈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한국에선 작은 믹스커피 한 잔에도 마음을 담아요.
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매개체예요. 정이요? 네, 정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가족, 친구, 때로는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죠. 그들은 믹스커피 한 잔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커피 문화가 그저 서구를 따라하는 싸구려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의 커피 문화는 독특해요. 물론 지금은 스페셜티 커피도 많이 발전했지만 믹스커피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한 잔,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친구 같은 존재죠.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며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누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담는 문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룸 카페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블룸 카페가 70년 동안 특별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훈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로스팅 기술과 특별한 추출법,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다른 거였어요. 정훈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사, 당신 할아버지는 항상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건 커피 맛보다 더 특별한 거였어요. 그 말이 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이어받아 실천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커피의 맛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았을 때 제가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을 무시했어요. 진정한 커피 문화를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훈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룸 카페의 문을 닫은 것은 여전히 아픈 상처였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헤어지기 전 정훈 씨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더 많은 믹스커피 스틱과 함께 한국의 작은 책자였어요. 이건 한국의 정에 대한 책이에요.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믹스커피 한 잔을 타며 정훈 씨가 준 책을 펼쳤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문화가 저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믹스커피와의 만남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블룸 카페의 역사와 제가 잃어버렸던 마음에 대해서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혹시 가게가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 다시 임대하고 싶습니다. 운 좋게도 가게는 아직 비어 있었어요. 임대료는 여전히 높았지만 제가 가진 적금을 모두 털어 6개월치를 선불로 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게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공간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커피 그라인더, 아버지가 손수 만든 원목 선반, 그리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로스팅 레시피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가게를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드립 커피는 유지하되 한쪽에 믹스카페 코너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다양한 믹스커피와 함께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도 개발했죠. 재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정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모두 정훈 씨 덕분이에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정훈 씨는 제가 준비한 새 메뉴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곳에는 블룸 클래식과 함께 블룸 믹스 섹션이 있었습니다. 전통만 고집하면 진화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도 그의 시대에 맞게 혁신적이었듯이 저도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을 찾고 싶었어요. 새롭게 단장한 블룸 카페는 2주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판 맨 위에는 편리함 속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개장 첫날 많은 단골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건 블룸 스페셜 믹스였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로스팅 기술로 만든 원두를 한국식 믹스커피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깊은 맛도 있으면서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날 오후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한 분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전에 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다고 했던 곳 맞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한국 스타일 믹스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하며 메뉴를 살펴보았고 결국 모두 블룸 스페셜 믹스를 주문했어요. 그들이 첫 모금을 마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닫으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블룸 카페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곳. 그것이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할아버지, 많이 바뀌었지만 괜찮죠? 이제 저는 커피가 아닌 마음을 파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재개장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블룸 카페는 서서히 새로운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특히 오랜 커피 애호가들 중에는 제가 커피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믹스커피라니 70년 전통이 무너졌군. 한 손님이 메뉴판을 보며 투덜거렸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돈 주고 마셔. 또 다른 손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젖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이미 몇 번 왔던 손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믹스커피 주세요. 그녀는 약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시험 기간인가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집에서 공부하려니 집중이 안 돼서요. 여기 믹스커피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저는 커피와 함께 작은 쿠키 하나를 더 올려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잘할 거예요.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저는 가끔 따뜻한 물을 리필해주며 그녀를 격려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오래 앉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네,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편안함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어느 날 저를 비난했던 손님 중 한 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메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드립커피는 여전히 파는군요. 그걸로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블룸의 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에게 할아버지의 방식 그대로 내린 드립커피를 건네며 저는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도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다르지만 둘 다 특별하니까요.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그도 결국 호기심에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다르지만 그 작은 인정이 저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작은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정훈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러 제 변화를 지켜봐 주었어요. 그는 항상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믹스커피를 통해 배운 건 단지 새로운 음료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제가 배운 건 커피를 타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카운터를 정리하고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시선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졌죠.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블룸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재개장 6개월 후 블룸 카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적인 드립커피와 현대적인 믹스커피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요. 손님들은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경험하러 왔습니다. 문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블룸 카페 마이너스 70년의 전통, 그리고 새로운 따뜻함.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믹스커피 메뉴를 보고 반가워하며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건네자 남편분이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서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은 후 저는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도착하자 부부에게 다가가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정훈 씨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이분들은 뉴욕에 처음 왔대요. 오늘 하루 종일 관광하며 지쳤는데 한국 스타일 믹스 커피를 발견하고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마치 멀리서 고향의 온기를 만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던 것이었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것. 정훈 씨, 그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저도 그분들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요. 정훈 씨가 제 말을 전하자 부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한국 믹스 커피 스틱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당신의 카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정훈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그 작은 믹스 커피 스틱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었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문화였고 마음이었고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커피의 진짜 가치는 맛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정훈 씨가 처음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정문화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블룸 카페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쁜 뉴욕의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사람들, 타향살이에 지친 이들, 그리고 단순히 좋은 커피를 찾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저는 같은 마음으로 커피를 건넵니다. 편리함 속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가끔은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최고의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었다고요. 그 마음을 가르쳐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작은 믹스커피였습니다. 정훈 씨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와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에게 가장 먼저 만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요. 그것은 이제 우리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감사와 존경을 담은 조용한 인사. 블룸 카페는 7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저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진심이겠죠. 작은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세상을 바꾼 힘. 저는 이제 그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매일 한 잔 한 잔에 담아 전하고 있어요.